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가 캠을 구입한 관계로 제가 좀 줌 회의 때문에 원래 캠을 구입을 했는데 이걸 좀 활용을 해서 요즘 제가 녹화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 그 추미애 씨가 사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격정적으로 이렇게 아돌프 히틀러처럼 주먹을 흔들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기다려왔던 거거든요, 이게. 아무튼 내용 들어가 봅시다. 보시다시피 화면이 보이시고요. 오늘은 광고도 안 띄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행간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윤징계 보고한 추미애 전격 사의 문 시대의 임무 완수 감사한다 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내용을 일단 보시면 문 대통령 추 대면 보고 받은 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번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행간을 봐야 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제청하고, 그러니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걸 보고하러 와야 됩니다. 이건 추미애 씨가 싫어도 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 2개월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서명을 했다는 거죠. 추 장관은 이날 대면 보고 과정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문 대통령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의를 표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뒤에 새로 나오니까 제가 밑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밑에 가서 아우 손 떨려, 아우 손 떨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거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제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십시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데, 그러니까 검찰총장 징계가 무거운 게 아니라 이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건 사실 누구에 대한 임명권자일까요? 검찰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도 임명권자거든요. 그 대통령은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라고 얘기했고, 이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이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징계가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징계 과정 전체가 혼란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보십시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 윤석열 총장은 정직 2개월인데 이거 곧 법원에서 가처분, 그 효력정지 가처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새로운 출발일까요? 추미애가 나왔기 때문이죠. 아울러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력과 결단,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은 뭐에 관한 거냐?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또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거는 말이죠. 사표 잘 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어른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대체 직설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 몇 번을 둘러야 됩니까? 사실 정치인들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만난다 칩시다. 그러면 뭐 교수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앞에 정면에 대놓고 쌍욕을 하지 않습니다. 늘 좋은 말만 하는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좋은 말들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욕도, 그러니까 칭찬을 욕으로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늘 정적 앞에서는 웃습니다. 칼은 뒤에 감추고 웃어요. 사표를 받으면서 웃고 있는 거지. 사표를 받으면서 추켜 세우는 거고. 사표를 만약에 수리 안 할 거였으면 한 소리 했겠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앞으로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문장 가지고 마치 그 사표 수리가 안 됐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뒤에 보시면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마지막 얘기 나왔습니다. 이러면 사표 접수한 겁니다. 사표 수리한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왜냐면 기다렸거든요, 추미애 사표를. 그래서 5시부터 6시 10분까지 한 1시간 10분 정도 여러가지 뭐 보고받고, 마지막 복고 사이도 함께 관두겠다는 얘기도 듣고 막 이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징계를 이제 집행을 했는데, 대통령은 이제 보시면 징계도 의결을 했습니다. 왜 했냐? 해임, 면직, 정직, 감봉 처분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간 청와대는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고 추 장관이 제청하면 징계 집행권자인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상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니까 징계위가 알아서 하라는 건데 징계위가 알아서 못했죠. 근데 이제 제가 뒤에도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들어보세요. 징계위 의결부터 제청까지 일사천리로 갔으니까 이게 마치 이 배후에 대통령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뭐 밑에 내용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윤 총장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대통령의 본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 썼던 글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뭐 주호영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착각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건 뭐 별도의 얘기고, 1년의 징계위로 이어지는 절차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와 교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절차를 밟으려면요, 청와대가 굉장히 유능해야 돼요. 무능한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청와대가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능하면서 무능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류의 이제 다소 위법적인 내용이 있는 일들은 공모를 해서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사람들이 다 나중에 줄줄이 직권남용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약에 자르겠다, 손에 피를 묻히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냥 누구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떻게 좀 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그러면 추미애가 자기 목 걸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였냐면, 공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부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하고 장관 사이라는 게 그렇게 신복 관계처럼 늘 긴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여러분 회사 사장이나 간부들 간의 관계를 보세요. 또는 교수들하고 총장 관계를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졸라게 미워합니다. 그냥 업무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거지 미워해요. 사내 정치가 판을 치죠. 게다가 잘 나가는 집구석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먹어야 될 욕을 장관이 먹고, 장관이 먹어야 될 욕까지 대통령이 다 먹고, 이게 교차해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문재인 씨하고 추미애 씨는 말이죠, 절천지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누차 말하지만 이번 징계권에서 문재인은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사실 이 징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큰 상관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표 내게 하려면은 이렇게 공적으로 자기 지지율 깎아먹으면서까지 징계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화 한 통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로 불러서 밥이나 먹자 불러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저기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사표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라 하더라도 그거 대놓고 그럼 대통령한테 아니 저 임기를 지켜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가라는데? 그럼 조용히 이제 사표 내고 나오죠. 원래 그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나가면 후임자를 뭐 괜찮은 사람으로 추천을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조용히 사표 내라고 하면 사표 내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모양 빠지게 이렇게 지지율 깎아 먹으면서 징계위를 무리하게 열겠습니까? 그것도 아마추어들 잔뜩 델타 놓고.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이 징계위가 이렇게 열어지는 것까지는 대통령이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건 추미애가 독단적으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실 때 마치 작년에 조국 잘리고 나서부터 대통령이 윤석열이 너무 미워가지고 추미애를 갖다 써서 계속 윤석열을 괴롭혔다. 진짜 이렇게 믿으세요? 대통령이 윤석열 하나 어떻게 못할 거라고?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못하지.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충분히 사람 보내가지고 사표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오히려 더 화를 불러일으키는 짓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여긴 추미애가 윤석열 기 좀 잡아보려다가 실패했고, 뭐 한동훈이가 지 뒷담화 까니까 완전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 아들까지 막 딸려 나오고 온 식구 다 작살이 나니까 완전 패닉에 빠져가지고 윤석열이 너무 미워서 그 나이 60 먹은 아줌마가 그 누구 미워할 때 마치 그 뭐냐, 지 딸이 마음에 안 드는 남자 들어갔을 때 그거 아니지, 지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들어갔을 때 그거 떼내려고 하는 짓거리처럼 되게 무리한 행동을 한 거예요. 조작하고 끼워 맞추고. 대통령이 시킨 일이면 금방 탄론하게 이렇게 세련되지 않게 조작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징계위원들이 보기에도 이번 사안은 굉장히 무리했습니다. 그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과연 자기들도 밖에 있을 때는 이제 대통령의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와보니까 아니거든. 와보니까 추미애가 억지 부렸던 거고 밖에서 듣는 거하고는 다 다르고 안에서 직접 자료들을 봤더니 엉망진창이고, 감찰 내용이 심지어 감찰위원회, 법원 두 군데 다 이제 이건 감찰 엉터리라고 해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뜻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청와대에서 이런 말도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7시간 동안 그렇게 난상회의를 한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만약에 이거 그냥 우리가 징계 안 하고 넘어가면 사실 그게 제일 낫긴 한데,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그 양반들은 징계 안 하고 넘어가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냐. 추미애 완전 바보 만드는 걸 우리가 추미애 바보 만드는 게 되지 않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거를 해임을 해버리자니 뒷감당이 너무 무섭거든요. 자기들 인생을 다 걸어야 되니까. 문체부의 노태강 저 국장 한번 해임했다가 어떤 꼴 났는지 알잖아요. 장관 차관까지 다 달려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청와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추미애한테는 검찰을 좀 다잡아 봐라라고 해서 센 언니, 저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조국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를 추천했었거든요. 추미애 괜찮다, 이렇게 대찬 여자다. 근데 들어와서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그러고 윤석열하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와중에 추미애가 완전히 흑화돼 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돼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너무 많이 끌어당기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이미지까지 다 작살을 내버렸어요. 추미애 지도 바보가 아니니까 알죠. 자기도 미래 정치, 앞으로 하고 싶은 정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 윤석열 징계권으로 끌어들이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추미애는 빠져나가려고 했던 수작이었습니다. 장렬하게. 만약에 어제 윤석열의 해임이 결정이 됐으면 대통령은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미애는 장렬하게 나갈 수 있죠.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하지만 이 징계위원들이 흔들렸고 지들 살려고 저 정직 2개월을 때려버렸어요. 이건 해임이 아니거든요. 그거 2개월 뒤면 다시 돌아오잖아. 윤석열 임기는 7월까지인데. 그러니까 문바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이 돌아갔죠. 대통령이 원하던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징계위원회에 걸린다 뭐다 했을 때 아마 이전에 정무실에 있을 텐데, 대통령이 원한 거는 뭐냐? 추미애가 빨리 사표 내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감찰위원회에서 감찰이 부결됐을 때, 감찰이 이거 엉터리라고 했을 때 추미애가 사표 내고 나가길 바랬는데 추미애는 그때까지도 버텼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든 어거지를 쓰려고. 그렇게 어거지를 쓰려는 거를 이제 검사 출신 징계위원들이 눈치를 채니까 그 법무차관이 관둬버렸죠. 나 이거 못하겠다 해서 관뒀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빨리 법무차관을 새로운 사람으로 앉힙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그 시점에서 이미 추미애 사표 받는다는 거는, 추미애 사표 받는 게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거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차관이 있어야 장관을 자르니까. 만약에 그 해임이, 이게 징계가 부결됐어도 추미애는 나갔어야 되는 거고요. 해임이 됐어도 추미애는 사표 던졌을 겁니다. 근데 모양새가 굉장히, 만약에 윤석열을 해임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서명을 억지로 서명을 하게 하고 추미애가 사표를 던지고 나간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추미애가 모든 걸 다 얻고 승리자로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해임이 부결됐다거나 또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정직 2개월 된 상황에서 추미애가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거는 이제 추미애가 모든 욕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원래 그게 자업자득이니까. 대통령이나 윤석열 총장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징계 논란에서 연착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은 여기에 왜 서명을 했냐?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아침에 쓴 거 중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권에서 문재인은 추미애가 떠넘긴 징계위를 차관을 바꿔가면서 질질 끌어서 결국 징계위를 흔들었고, 그 결과는 추미애가 엿을 먹는 것으로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정직 2개월짜리 결재 서류가 문재인에게 왔다. 아마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전까지는 서명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면 그걸 보고 서명을 하든지 무기한 보류를 하든지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론과 민주당은 추미애를 맹폭할 것이고 추미애는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할 것이다. 추미애 자신의 정치를 위해 지금까지 악업을 문재인에게 떠넘긴 이번 징계 정국은 이를 지구전으로 끌고 간 문재인의 소소한 승리이자 윤석열의 승리로 끝이 났다. 패잔병인 한동수, 박은정 등은 이미 고검에서 수사를 어쩌고저쩌고, 문재인은 큰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추미애가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보고를 하면서 같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문재인은 여기에 서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직 2개월 서류에. 왜냐하면 정직 2개월짜리 서류를 빨리 서명을 해서, 서명을 하든 안 하든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문재인한테는. 근데 서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만간 법원에서 이 정직 2개월에 대해서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출근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은 어차피 나중 일이고 추미애는 나갔기 때문에 이 사안은 바로 봉합이 되고 더 이상 아무도 정직이니 징계니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추미애가 사표를 냈잖아요. 그럼 추미애 나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정직 2개월짜리에 서명을 안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폭탄을 다시 문재인이 갖고 품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에 대해서 서명할 거냐 말 거냐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이제 언론의 이슈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아침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서명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추미애가 사표를 낸 직후기 때문에 이때는 서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래서 빨리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이 논란은. 그리고 검찰에는 윤석열이 남아있고, 사실 정직 2개월이 법원 가처분에서 효력정지가 안 나오더라도 한 2개월 쉬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미 추미애 나갔잖아요, 이미. 그리고 법무차관이 지금 법무부를 맡을 테니까 그건 뭐 큰 인사조치 못합니다. 법무장관이 들어와서 인사조치를 하는 거지 차관이 와가지고는 큰 인사 못해요. 더군다나 차관이 그 장관급인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누르고 인사를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직 지금 맡았다고 해도 일단은 현직 장관이고, 그 다음 장관급 검찰총장이고, 게다가 법원에서 곧 결정이 나올 건데, 게다가 이용구 법무차관은 지금 그럴 만한 깜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한 얘기 같아도 그 나이 든 양반들끼리 서로 막 수싸움하고 서로 누가 누구한테 이미지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오고 이런 거 생각하면 빤히 보이는 얘기기도 한 거예요. 그런 노인네들 사이에서 많이 고통을 겪은 저 같은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거일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 사내 정치하는 거 보면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다만 이제 사내 정치는 실리가 더 중요한데, 이 진짜 리얼 정치는, 여의도 정치는 이렇게 이제 명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명분 싸움 한다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었고, 그 문재인 씨는 이제 변호사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변호사를 하셨죠. 추미애 씨는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판사 하다 관두고 바로 정치에 들어와서 변호사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구전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전장에 끌어들여서 무너뜨리는 게 문재인 씨 특기예요. 추미애 씨는 거기에 말려드는 거고. 세상 일이 소리만 지른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속보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정규 편성을 해서 다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캠을 산 기념으로 한번 제가 깐 거니까 너무 자주 깔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예.